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이번에는 국제관계에 대해서 좀 배워볼까 합니다. 네. 요즘 제일 핫한 이슈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트럼프가 뭐 중간에 중재하려고 좀 했는데 우크라이나 대통령이랑 서로 욕하면서 싸우기도 하고. 그러니까 왜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미국에 가서 그런 상황이 됐고 미국은 왜 그랬는가? 미국은 왜 자꾸 우크라이나 대통령 싫어하고 오히려 러시아 편을 드는가? 아 근데 그 윽박지르는 장면이 막 노출이 됐잖아요. 언론에 노출돼서 그거 가지고 이제 미국이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냐. 뭐 또 온갖 얘기가 지금 다 나와서 하여튼 그 장면이 그걸- 굉장히 중요한. 예. 이 뉴스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금호공대 진재일 교수님 모시고 네. 이거 좀 러우 관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미국 이야기, 우크라이나 이야기 좀 제대로 배워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야, 그 장면 하여튼 저도 언론 보도로만 봤는데 너무 했다. 예.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정상 회담에서 그렇게 막 서로 싸울 수가 있느냐? 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교수님? 그런 얘기 그 질문부터 드려보죠. 예. 왜 예. 파토 났을까요? 이 그 회담 자체가 예. 처음부터 이상한 회담이었어요. 처음부터 이상한 회담이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 회담에 왜 젤렌스키가 왔는지도 이해가 안 되고요. 예? 예, 무슨 그러니까 회담이었는데요? 그게 어떻게 되는 거 히토류 거래였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파트너십을 협약을 맺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히토류를 뭐 미국이 뭐 한 절반 줘라 뭐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단- 늘 많이 도와줬으니까. 그렇습니다. 미국하고 우크라이나 간에 예. 그동안에 이제 계속 지원을 해줬는데 아무것도 없느냐. 우리는 이걸 그때 바이든이 대출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냥 줬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뭔가 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예. 사실은 그 트럼프 입장은 그동안에 지원해준 것에 대가다 미국 국민들한테 세금을 낭비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입장이 있었고요. 예. 그리고 이렇게 하면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앞으로 개발할 거니까 협력된 모습을 러시아한테 좀 과시한다 이런 면이 있었어요. 예. 그런 주장이었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입장은 향후 미국이 우리한테 안보에 대해서 보장을 해준 대가로 이걸 팔겠다 이런 주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맞지 않는 거였죠. 맞지 않는다. 예, 그러니까 그 벌써 이제 우크라이나는 미래를 이야기하는 거고 예. 미국은 과거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둘이 그렇게 만나면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냥 낼름 요것만 받아먹고 미국이 나 모른 척하면 안 돼. 그러니까 역사의 기록을 하여튼 남들 많이 불러서 내가 요거 분명히 우리 늘 안보 좀 책임진다고 하고 지금 사인하는 거야. 그걸 이제 대내적으로 과시하려고 대내외적으로. 아니 그건 처음부터 안 된다 그랬어요. 예, 그건 안 된다고 트럼프는 했다? 처음부터 안 된다 그랬어요. 예, 트럼프는 이게 이제 이 광물 제한이 예. 트럼프가 요구한 게 아니에요. 젤렌스키가 작년 9월 27일 날 트럼프 타고 찾아와가지고 제안한 겁니다. 아, 그러니까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보험을 하나 드는 거죠. 카멜라 예. 해리스를 지원하고 선거 운동도 해주고 했는데 예. 트럼프가 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하나 던져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또 어떻게 가는 거니까 트럼프가 취임하기 직전에 나흘 전에 영국하고 우크라이나가 그 파트너십 100년 파트너십을 맺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 그 비밀 조항으로 나오지 않는데 그게 나중에 언론에 나왔는데 이미 사인해가지고 영국한테 팔은 거예요. 뭘요? 뭘 광물권을. 우크라이나 나오는 광물권은 영국이 가져간다고? 이미 그렇게 된 겁니다. 왜 줬어요 그걸? 아니 그 이제 그 사항은 잘 모르죠. 예. 그 사항은 잘 모르는데 이제 그 영국의 사이트에 가 보면 제시되어 있는 게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광물을 개발한다. 개발하면서 항구에 대한 그 이용권도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어떤 한국요? 그러니까 오데사나 니콜라예프나 그 항구가 예.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영국은 먼 미래를 보고 뭔가를 했죠. 예. 했는데 그러니까 취임을 하고 나서부터 이제 나흘 뒤에 취임을 했지 않습니까? 취임을 하고 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사인하자 우리가 예. 이야기했던 걸 이야기하는 거니까 영국이 했던 걸 이제 뺏으려 하는 거죠. 아, 그런 과정이 됐어요. 그래서 젤렌스키가 계속 거부를 하다가 2월 12일 날 미국 신임 재무부 장관이 찾아가요. 예. 스캇 베센트가 찾아가 가지고
서명을 하러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45분 동안 고성을 높이다가 그냥 갔어요. 예. 사인을 못 받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광물 자원을 미국이 받아가는. 예, 그거를 본래 젤렌스키가 처음에 9월달에 약속을 했거든요. 예. 약속을 하고 이제 사인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아하. 사인을 안 하는 상황인데 그 이제 사인을 안 하고 이틀 뒤에 그 민엔 안보 회의가 열리면서 거기 사인하겠다고 돌려보냈어요. 그때 사인하겠다고. 예, 그런데 그때 JD 벤스하고 이제 마르코 루비오가 왔지 않습니까? 예. 거기 같이 연설도 하고 그랬어요. 거기 또 사인을 안 했어요. 아. 그리고 이제 미국 가서 하겠다 한 거예요. 미국 가서 하겠다 했는데 이제 그때 보리스 존슨 전 영국 수상이 와가지고 그 사인해라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대요. 예. 그거는 이제 회의 끝나고 나중에 회담 끝나고 나온 이야기인데 그래서 가가지고 미국 가서 사인 안 할 거라는 정보가 그 전에 떠돌았어요. 떠돌아가지고 이제 백악관에서 얘가 사인 안 할 걸 분명히 알고 쇼를 준비한 거예요. 카메라 엄청 갖다 놓고 이제 보통 일어나는 정상회담에서 일어나는 것보다는 카메라가 진짜 많았거든요. 심지어는 유튜브까지도 들어왔어요. 그렇기도 하고 보통은 정상회담에 둘이 합의 다 하고 아주 기분 좋게 서로 너는 여기 서고 난 그렇죠. 여기 서고 사진 한번 찍고 뭐 짧은 서로 덕담하는 스피치 하고 그게 일반적인데 시작만 보통 보여주고 이제 카메라 빠지죠. 구도 보통. 자체가 완전히 한쪽으로 그렇죠. 우크라이나 대통령 몰아넣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니까 이미 본래는 이제 협상 전에 기자회견을 그 자리에서 하고 오벌 오피스에 들어가서 대화를 하고 사인할 거 하고 예. 끝나고 나서 다시 공동 나와서. 기자회견을 하고 아. 식사를 하고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런 사인 전 잠깐 아이스 브레이킹 하는 그런 그렇죠. 회담의 모습을 미디어가 담으러 왔던 예. 거군요. 그런데 카메라가 엄청 많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트럼프가 끝나면서 그레이트 TV 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걸 준비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미 얘가 안 할 걸 알고 엿먹이겠다 이런 생각으로 우리말로 트럼프는 예, 우리가 강하게 질책했어라는 거 우리 트럼프 오히려 보여주려고 했고. 그렇습니다. 이게 어차피 사인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걸 계기로 해서 국민들한테 트럼프가 계속 이야기했는데 트럼프가 얻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째 보면은 이 손절수순으로 들어간 거라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이 보고 뭐 예절이 없느니 이런 거는 그게 초점이 아니고 예. 이미 이 광물 딜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 젤렌스키는 왜 갔을까요? 그것 때문에 미국이랑은 팔 수도 없고 미국한테 팔고 싶지도 않고 다양한 복잡한 상황이라 자꾸 미루기만 할 텐데 네. 보통 그러니까- 정상회담은 합의를 하고 만나는 거지 어차피 안 할 게 뻔한 상황에서 젤렌스키를 왜 불렀고 젤렌스키는 왜 왔을까 궁금한데요. 그게 이제 진짜 궁금하죠. 예. 그게 그래서 이 회담 자체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 회담 자체가 본래 이상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앞에 우리가 일어난 쇼에 대해서 집중하는데 예. 저는 이게 왜 가는 거지? 뭐 이게 우리가 모르는 게 뭐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보는 게 분명히 트럼프는 취임 전부터 취임 후부터 계속 이야기했어요. 미국은 어떤 안보에 대한 보장이 없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나토 가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예. 광물 자원 거래는 그동안 미국 지원에 대한 대가고 미래 지원과는 무관하다. 예.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지원을 론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걸 그냥 줬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조금이라도 받아내서 우리 국세를 아낀다는 걸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되는 거죠. 예. 예. 그리고 젤렌스키는 그 회담 전날 대국민 그 담화 같은 걸 하면서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미국과 합의를 통해서 우리 국가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고 평화와 안보를 보장받으러 간다. 이를 통해서 러시아가 다른 나라의 생명을 파괴하지 못할 것이다. 트럼프를 만날 것인데 미국의 지원이 중단되지 않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평화로 가는 길에는 힘이 필수적이다. 그것은 이제 피스 스루 스트렝스라고 소위 말해서 트럼프의 캐치플레이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약간 아부도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했는데 이 두 가지가 전혀 만나지 않는 거예요. 서로 예, 젤렌스키가 바꿀 수 있는 것도 없고 옵션도 없고 그냥 가면 안 되는 상황인데 간 것도 이상하고 또 받은 것도 이상한 그런 처음부터 이상한 회담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는 예, 예를 들면 어차피 사인하러 할 생각이 없었어요. 예, 그 가면 자기 주장만 할 생각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트럼프가 그걸 아유 그러셨습니까? 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젤렌스키 대통령의 전략은 내가 가서 한번 당해준다. 오히려 실제로 그 이후에 젤렌스키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아졌거든요. 예.
당하고 와서 우리 대통령을 당하는 모습을 보인다. 당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자기 국민들한테. 그렇지. 지금 가면은 미국과의 관계는 더 틀어질 텐데 어차피 내가 사인 안 할 거고. 그럼 트럼프에게 뭐라고 할 거고. 그러나 그게 TV로 나올 수 있으니 가서 내가 막 한다. 내가 불상 당한 거를 보여준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거 어떻습니까? 예, 저도 그 방송 직후에 다른 유튜브에서 긴급 그걸 하면서 드린 말씀인데요. 이게 도저히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봤을 때 저런 식으로 하면은 우크라이나 내에서 젤렌스키가 조금 여지가 있을 거다. 우크라이나에서 누가 오더라도 젤렌스키처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창피 당하면서 깨져가면서 우크라이나의 이익을 위해서 대변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에 뭐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걸 해도 결과가 똑같다 생각하면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봐서 아 이거 안 되는구나. 이거에 대한 생각이 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를 손절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뒤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은 뭔가 그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트럼프도 손절할 수 있게 됐고 젤렌스키도 기왕 안 되는 밥 자국에서의 지지율 높이는 데는 써먹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전에 그럼 그러려고 양쪽이 만났냐? 그러니까 트럼프는 손절하려면 굳이 그런 쇼 안 하고 손절할 수도 있고 그런 쇼를 보여줘서 트럼프가 얻은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사실은. 젤렌스키 말 안 듣는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다만 그리고 그 상황이 사전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었는데 JD 벤스가 너 똑바로 앉아부터 너의 정장을 안 입고 왔니부터 이제 이러니까 이제 그 젤렌스키도 조금 흥분해서 이제 그런 얘기를 외교라는 게 뭐냐 니네가 얘기하는 게 이런 식으로 나오기 시작했던 건데 젤렌스키는 그런 분위기가 될 게 뻔하니까 내가 요런 얘기를 하러 가야지 영어 공부도 해야지 했을 것 같은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서요 분위기가. 파탄이 난 이유를 크게 두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토론하다 보니까 감정이 북받쳐서 서로 예의를 어겼다. 나이브하게 하는 방법이고 하나는 뭔가 사전에 셋업됐다. 이거 파탄을 위해서 약속 대련이다. 약속 대련이라기보다 어느 쪽이든 셋업을 했다. 셋업했다면 미국이 했겠네요. 그거 정확히 몰라요. 그런데 이제 첫 번째 시나리오 개연성을 우리가 나이브하게 감정적으로 치달았다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이게 외교사에 없는 일이거든요. 이게 세계 최고의 무대가 그 자리입니다. 백악관 오벌 오피스가 세계 최고의 무대, 외교 무대에서 누구나 가서 예의를 다하고 자기가 그 가기 전에 리허설도 하고 정신 바짝 차리가 가는 거고요. 그래서 거기서 자제력을 잃는다는 건 생각이 되게 힘들어요. 이 사람이 정말 오만하지 않은 이상은 거기서 한마디가 뭐 유엔에서 100마디보다 훨씬 나은 거잖아요. 그리고 혹시 이 사람이 코케인 중독자로 평소에 알려져 있으니까 그날 그랬을 수도 있다는데 그날 멀쩡했어요. 대답도 잘하고 그래서 이것도 아닌 것 같고. 누가요? 그 젤렌스키가? 젤렌스키는 코케인 중독자예요. 그거는 뭐 다 아는 사람 다 알고 있는데 뭐 그걸 우리 언론에 안 나오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통역을 쓰지 않았어요. 통역을 안 쓰는 거 그게 좀 이상하네요. 왜 젤렌스키가 초등학생 영어로 이야기해봐야 표현이 직설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감정이 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외교적으로 그 노련한 영어를 쓸 수가 있는데 통역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쓰지 않고 바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쓰지 않은 건 왜 그랬던 겁니까? 저도 그게 그러니까 이상했는데. 자기가 그냥 통역사 쓰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통역이 옆에 있는데 제가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바로. 안 듣고 그냥 영어 통역은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통역이 당연히 오죠. 미국에도 그 우크라이나 통역하는 사람이 있고 통역이 다 있죠. 통역이 있는데 통역을 안 쓰고 자기가 막 바로 대답했거든요. 그게 통역이 있으면 한 단계 자제를 할 수 있잖아요. 물론 그렇죠. 통역이 또 한번 굴려줄 수도 있고. 통역이 표현을 완화하고. 그러니까 이게 마찰이 안 생길 건데 이게 했어요. 이걸 통역을 안 쓴 걸 보면 젤렌스키가 분명히 잘못한 거죠. 영어로 그냥 했으니까. 제가 우크라이나로 했으면은 예를 들어서 뭐 또 다를 건데 그것도 그래서 감정적으로 이렇게 치달았다고 보긴 좀 힘든 좀 이상한 거죠. 그리고 일부러 대드는 것을 또 연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퍼스트 네임 막 불렀거든요. 누구한테 퍼스트 네임 불렀어요? JD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퍼스트 네임 부른다는 것은
뭐 막역한 사이에는 부르죠.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여기 공식석상에서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할 정도로 친해져서는 모르지만은 보통 그렇게 힘들고 그리고 말도 끊고 욕도 하고 욕도 나중에 끝나고 나서 러시아어로 욕했다 그러더라고요. 암캐라고 그걸 입모양 보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들이 그냥 이게 아무리 젤렌스키가 에고가 높아도 여기서 그럴 수가 보통 아무도 그러지 않거든요. 외교사에서 와도 마크롱이 왔고 그 전에 스타머가 와도 굉장히 나이스하게 이야기하고 갔거든요. 예. 그래서 시나리오 1 개연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신화 시나리오 1 그러니까 그냥 우연히 화가 나서 화나서 우연히 감정적으로 충돌했다. 우연은 아니라고 봅니다. 뭐 교수님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좀 다른 접근으로 외교 그 관례상 다른 나라 대통령이 왔는데 나온 기자가 너는 왜 수트를 안 입었냐? 유튜브 수트가 있기는 있냐? 그렇죠. 라는 식의 그런 질문을 식의,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제지를 하지 않고 그러게 너는 왜 안 입었어? 뭐 나는 보기엔 괜찮아라는 이런 식의 조롱을 던지는 건 준비됐다고 봐야죠. 그런 조롱이 그러니까 질문이 그러니까 그게 일어난 거 일일이 다 뭐 이렇게 사전에 연습했는지 그런 건 알 수가 없지만 예. 분명히 그럴 개연성이 있게 구성을 했거든요. 카메라도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 사람이 아무리 그래도 개인 유튜버 정도 되는 사람이 예. 거기 와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여기 또 작동이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약간 우스꽝스럽고 험악한 분위기를 미국이 만들어서 미국이 만든 건데 양쪽이 다 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젤렌스키도 사인할 생각이 없이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젤렌스키는 가서 속이나 시원하게 얘기하고 돌아오자라는 결정을 본인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했다. 할 수는 있으나 그렇게 해서 미국이 얻을 게 뭐길래 미국은 그런 거를 또 맞춰줬을까요? 그거를 미국이 뭘 얻는지는 좀 불분명한데 분명한 것은 손절을 하고 있거든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손절하고 있는 것에 어떤 그 계기를 만들어 준다. 그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지원을 하고 싶지 않은데 일찌감치 끊고 싶었는데 이제 이걸 핑계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럴 수 있겠네. 그 이후로 실제로 지원을 끊어버린다고 얘기를 했죠. 그런 장면이 없이 끊으면 명분이 없다. 좀 트럼프가 너무한다고 했을 텐데. 그럴 수 있을 것 이걸 같아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미국 예. 대통령이잖아요. 이 전쟁이 미국이 일으킨 전쟁이잖아요. 예. 전임 그 바이든 행정부가 대폭적으로 지원해주면서 전쟁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임 정부가 해서 내가 전임 정부 욕하면 끝나는 상황이 아니에요. 자기가 정권을 이어받으면은 국채를 이어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 전에 잘못한 것도 자기가 다 승계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뭔가 잘라야 되는 게 있는데 자기가 그 개인 같으면 금방 잘라졌겠죠. 쉽게. 근데 이제 이런 것을 안 만들고 하기는 되게 힘들 것이다. 예.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거는 이제 외교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정확하게 분석하실 건데 우리가 저도 이제 전쟁을 쭉 팔려고 했는데 예. 이게 굉장히 이상한 미팅이고 왜 가는지 모르겠고 뭐 이런 데서 이제 어쨌든 이렇게 한 걸 보면 사전에 좀 준비를 했다고 볼 수 있죠. 각자의 뭔가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인 걸로 봐야 될 것 같다. 어쨌든. 그렇겠습니다. 예. 야, 그런데 너 이거 끝나고 지금 들어가서 서명할 거야. 라고 되어 있을 때 서명을 다 안 할 건데? 라고 그 전날 밝혔는데도 그걸 그렇게 만들었다. 그런 미국은 글쎄요. 서명을 안 하겠다고 전날 공표적으로 밝힌 건 아니에요. 그럼 하겠다고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서명하러 간다 했는데 목적이 서명하러 다른 거니까 간다고 사실상 한 이제 거겠죠. 이루어질 수 없는 서명인데 간 거죠. 그건 근데 젤렌스키가 두 가지 말을 한 거네요. 말을 한 건데 사인하겠다고 미국의 정보력이라면 예. 진짜 이상하다. 젤런스키가 오지만 예. 사인 안 할 가능성이 유력해라고는 미국이 알았을 거는 같네요. 예. 그런데 사인하겠다고 얘기할 거야. 사인하겠다고 오는 거는 사인하겠다고 온다고 했겠죠. 공식적으로는. 근데 와서 안 할 수도 있어. 라고 미국이 만약 알았다면 사전에 그럼 젤렌스키가 나 미국 가서 전 사인하겠습니다라고 세계 하면 카메라를 상대로 트럼프랑 설전을 하다가 올 거야. 그래서 나는 우크라이나의 지지율을 올려야 되겠어. 나는 그런 생각으로 간다라고 하는 젤렌스키의 속셈을 미국 정부가 미리 파악을 하고 미리 파악하고 오케이 우리가 그럼 요 이벤트를 손절의 이벤트로 만들자 라고 했으면 말이 되긴 하네요. 네. 예, 뭐 그 정도로 지금 야. 더 이상 추정할 수 없어요. 이 시나리오가 맞으려면 어마어마한 정보력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젤런스키를 한 수 더 내다보는
그 정보력과 수가 있어야 가능한 시나리오인데. 예, 뭐 우리가 그걸 짐작할 수는 없고요. 그 깊이는 짐작할 수 없는데 야. 어느 정도까지는 그렇게 돼야지 그 이후에 일이 좀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면요 교수님 그 이후에 이제 그 젤렌스키 대통령이 뭐 유럽 정상들 좀 만난 다음에 예. 어젠가 하여튼 엊그젠가 트럼프 참 고마워. 뭐 거기서 나온 발언이 너는 한 번이라도 고맙다는 발언을 한 적이 있냐? 막 이렇게 질책을 받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트위터에 난 진짜 고마워. 그건 나오자마자 바로 올렸죠. 나 진짜 고맙고 미국이 계속 지원해줬으면 좋겠어. 네. 그리고 나 이거 사인할 거야. 뭐 이렇게 올렸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그럴 거면 그 나오자마자 바로 그럴 거면 사인할지 안 할지는 아직도 모릅니다. 아 그거는 립 서비스도 있다. 아니 사인하겠다는 거 저번부터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겠다고 하고 안 처음에 하고. 젤렌스키가 먼저 9월달에 제안했고 예. 트럼프는 그걸 돌려달라 했는데 취임하기 전에 영국이 가로챘어요. 뭔지 모르지만은. 예. 그러니까 그 트럼프는 계속 압박을 해가지고 그걸 뺏어오든지 뭐 예. 이렇게 해야 될 상황인데 이제 젤렌스키가 안 주는 거죠. 그런데 예. 이게 또 뭐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광물 자체도 엉터리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사기로 보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젤렌스키가 이야기했지만 아직 사인을 안 했어요. 예. 사인을 언제 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다시 올 수도 있고 하는데 그 전에 젤렌스키가 그만둘 수도 있고요. 뭐 어쨌든 너무 변수가 많으니까 모르는 거죠. 네. 예, 그렇고요. 현재까지 이 어쨌든 이 전쟁 상황을 좀 보면은 약간 해석이 되는데 전쟁 상황은 어떤가 하니까 일단 트럼프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우크라이나를 이용한 미국의 대리전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예. 아. 역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요. 예. 이미 이게 2년 전에 아젠다 그 대통령 선거 출마하면서 아젠다 47로 한 내용입니다. 예. 이 내용을 간단히 읽어보면 역사상 세계 대전에 가장 근접해 있다. 핵 강대국 간의 세계적 충돌은 핵 아마겟돈으로 귀결될 것이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대리전이 계속되면서 세계 대전의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 미국이 예.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붙고 있으니까 결국은 사실상. 세계 대전이 일어날 수 밖에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바이든 행정부를 욕하는 거죠. 이게 예. 이제 적대 행위를 완전히 중단해야 되고 이게 핵심이다. 지체 없는 평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뭐라 했는가요? 네오콘과 세계주의자들, 글로벌리스트죠. 기득권, 이스타블리시먼트 이걸 해체해야 된다. 예. 미국 내에 있는 예.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예, 그러니까 이미 그 규정을 했어요. 국무부, 국방부, 정보기관의 딥스테이트를 해고하고 미국 우선주의를 위해서 재구성해야 된다. 자, 이게 지금 다 일어나고 있어요. USAID니 온갖 것 지금 해체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나토의 목적과 사명을 근본적으로 재평가하고 하는 과정을 마무리하겠다. 그러니까 나토를 해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외교기관은 러시아가 위협이라는 거짓말로 세계 전쟁을 유도했다. 그리고 서구 문명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은 러시아가 아니고 미국을 극혐하는 우리나라 대표들이다. 그리고 세계주의자들은 미국의 힘과 피와 재산을 낭비해서 해외에 있는 괴물과 유령을 쫓는 반면에 국내에서는 일으킨 혼란에서 우리의 주의를 분산시킨다. 예. 그러니까 이게 전쟁이 뭐 가치 없이 어떤 한다는 뜻이죠. 이 세력은 러시아나 중국보다 미국에 더 큰 피해를 주고 있다. 병들고 부패한 기득권층을 쫓아내는 것이 차기 대통령의 과제다. 이걸 2년 전에 발표를 하고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리고 이 이야기가 헛말이 아닌 게 지금 상당 부분 이걸 진행하고 있거든요. CIA나 USAID나 연방 그 관리들 해고하는 거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특히 USAID나 NED를 해체 수준에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해체하면서 그동안에 이제 이 자금이 간 걸 쭉 보면은 각 나라 언론사들이나 각 NGO들이나 이런 데 막 간 게 이제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러브전 자체를 미국하고 전혀 관계없는 나쁜 건데 이걸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빨리 여기서 탈출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전쟁은 어떻게 됐는가 하니까 전쟁은 사실은 군사 분야에서는 나토가 미국을 포함한 나토가 러시아의 패전 상태에 있어요. 예. 그리고 그 사실은 굉장히 좋은 무기들을 많이 갖다 줬는데 상대가 안 되거든요. 패전 상태에 있다는 건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미국이 가진 모든 군사력 중에서 예. 여기에 투입되지 않는 것은 항공모함에서 뜨는 함재기하고 예. 핵무기밖에 없어요. 그 외의 무기들은 대부분 갔어요. 물론 함정에서 쏘는 유도단 이런 건 안 쏘았지만은 예. 토마호크 이런 건 안 쏘았지만은 이제 거기는 이제 흑해 안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미국 배가. 그런데 그 대부분의 무기를 줬어요. 그러니까 최첨단 무기를 줬어요. 예. 최첨단 무기가 한 길어봐야 2개월 안에 러시아가 다 극복을 해버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무기들이 별로 소용이 없다는 게 밝혀진 데다가 생산량도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일찌감치 2024년도 초에 그 방위산업 전략이라는 걸 새로 만들어요. 전략서를 만들어요. 예. 이게 너무나 미국이 방위산업이 이게 둔중하고 그 경쟁력 없고 이렇다는 것을 그때 알고 예.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상당히 지금 미국의 군사력 자체가 이게 지금 전쟁의 준비가 안 돼 있는 게 밝혀졌고요. 그리고 이거는 또 군사력으로 러시아를 꺾으려고 한 전쟁이 아니고 러시아의 경제를 무너뜨리기 위한 전쟁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러시아 경제가 무너지지도 않았고 본래 경제가 무너지면은 그 안에 이제 러시아 국민들 살기 힘드니까 반전 운동이 일어나면서 푸틴에 대해서 예. 뭐 이렇게 하고 그런 나중에 이제 레짐 체인지를 하겠다 이게 이제 계산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는 러시아 경제는 성장하고 유럽 경제가 망가지고 미국 부채가 증가했죠. 그러니까 이제 비경제적인 분야가 제대로 안 된 거죠. 그래서 그 말은 미국의 이 전쟁을 기획한 브레인들이 제대로 경제 전쟁도 수행할 줄 아는 브레인이 없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작은 나라를 통해서는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제대로 된 큰 나라를 만나니까 이게 힘든 거죠. 그래 이 미국이 이걸 가지고 중국하고 전쟁을 하면 게임이 되겠어요. 러시아한테도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데서 이미 판단하고 손절하고 나가겠다는 거죠. 이게 안 된다. 미국이 손절하고 나가고 싶어 하는 거는 알 것 예. 같은데 그 이유가 미국이 해보려고 했는데 사실상 패배한 전쟁이라고 하기에는 미국이 최선을 다한 느낌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바이든 정부 때도 왜 너무 긴 미사일은 안 돼. 갖고 있어도 쏘면 안 돼. 왜냐하면 그렇게 쏘면 러시아가 그거에 대응하는 장거리 미사일을 쏘면 그게 미국으로 날아오면 일이 너무 커지잖아. 그러니까 굉장히 국지적인 전쟁이 일으키도록 미국이 일종의 캡을 씌워서 요 정도 무기만 써. 그러니까 전투기도 안 가고 그런 세계 최강의 전투기가 있는 미국이 전투기를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이거를 미국 입장에서는 그냥 너희의 전쟁이지 우리의 전쟁은 아니야. 그렇게 딱 규정을 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 전쟁에 우리 미국이 왜 참여해야 돼? 라는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최선을 다했는데 미국이 사실상 패배한 전쟁이라서 손절하겠다는 해석은 저는 조금 납득이 잘 안 가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 생각하실 수 있고요. 그러나 이제 군사력이란 측면에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우리가 그 전역이라 그래요. 뭐 정구라 하기도 하고 시어틀이라 예. 하기도 하는데 거기에서 어떤 걸 가지고 있는가에 방공망이 우수합니다. 러시아. 예. 아. 그러니까 미국의 예를 들어서 미국이 뭐 그 할기도 힘들지만 F-35나 이런 걸 줬다 칩시다. 예. 그 F-35 들어가 거기 떨어지면은 F-35 만드는 회사는 망하는 거예요. 아. 스테이크가 엄청 큽니다. 그게 걸려 있는 게 러시아 방공망에 들어왔다가 아하. 걸리면 걸리고 만약에 떨어지면 망하면 그런 일이 벌어지면 왜요? 예. 왜 전투기 뭐 추락할 수도 있지? 스텔스 기잖아요. 스텔스 기라고 전 세계 팔아먹고 있는데 아하. 러시아 방공망에 떨어지면 망하면은 아. 큰일 나잖아요. 스텔스 아닌 게 들통나니까? 스텔스의 스텔스라도 기능이 이제 약하니까. 스텔스라는 게 이제 RCS라 그래가지고 그 레이더 크로스 섹션에 레이더에 잡히는 것은 비행기가 이만하지만 레이더는 요만큼 잡히는 것이 예. 이제 와. 스텔스인데 아. 러시아 레이더를 이만큼 잡혀버리면은 이제 잡아내는 거잖아요. 네. 이제 이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쟁을 해서 만약에 그 러시아하고 진짜 붙겠다 했으면 이런 식으로 전쟁 안 했겠죠. 예. 그렇지만 이제 어쨌든 이 목적이 전쟁에서 이기는 건 아니고 경제를 피폐시키는 예. 이걸 갖기 예. 때문에 안 한 것도 있지만은 아. 그 전에 조심한 게 있었어요. 2, 3년 동안
게임 체인저라는 무기들이 엄청나게 들어갔습니다. 들어갈 때마다 뭐 에테킴스도 들어가. 에테킴스 넣을 때 작년 9월부터 11월까지 엄청나게 논란이 많았어요. 예. 논란이 많았는데 들어가 가지고 대부분 떨어졌거든요. 뭐 20발 쏘면 한 발만 맞고 19발은 떨어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들통 난 거죠. 그다음부터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뭐 스타머 총리가 그 바이든 찾아가기도 하고 막 별짓을 다 했어요. 그 여러 가지 스톰 섀도우 같은 것도 같은 건데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무기가 굉장하게 미국의 자산을 많이 쓰거든요. 위성 정보 자산을 써야 되고 그 실시간 정보를 그 장입해야 되고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하기 때문에 미국이 관여하는 거다. 그거를 분명히 푸틴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11월 며칠 날 이제 승인해가지고 썼잖아요. 예. 그러면 그걸 써가지고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증거는 뉴스가 하나도 안 나오죠. 그러니까 대부분 그러니까 그 무용지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들은 그거 말고 그 죄담 뭐 네. 여러 무기가 있습니다. 여러 새로운 무기들이 미국이 그냥 구형 무기가 아니고 최첨단 무기들이 들어가가지고 그냥 무용지물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이게 심각해진 거죠. 이게 입장에서. 게임 체인저라고 여러 걸 했거든요. 예. 뭐 그 아브람스 탱크 들어가가지고 막 게임 체인저라고 들어가는데 모스크바 전시장에 딱 전시돼 있고 이런 예. 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무기가 실전에 거의 소용이 없는 게 밝혀진 거예요. 러시아 상대로. 그래서 이 부분을 자꾸 이야기를 안 하면은 예. 지금 미국이나 나토가 이 전쟁에서 얼마나 참담하게 당하고 있는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이 천조국이고 러시아의 거의 10배의 국방비를 쓰는데 예. 이런 일을 당한다는 게 정말 큰 문제거든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까지 예, 그럴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젤런스키 대통령의 전략은 뭘까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런저런 이유로 어쨌든 손절의 명분을 만든 건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그게 전략인지 뭐 해픈투비 일어난 일인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손절하고 싶구나. 손절을 하는 계기는 온 것 같아요. 그러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미국이 지원 안 하면 불가능하겠죠? 이제 지금 싸우는 건 어떻게 불가능한. 돼 있는 거 하면은 이제 나토가 움직였잖아요. 예. EU가 움직이고 그러니까 미국만 정권이 바뀌지 나머지는 다 그대로 있어요. 예. 그러니까 다 우크라이나에 지원 막 해주려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유럽을 가지고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유럽의 전쟁을 한 미국이 뭐 절반이라 해도 나머지 절반이잖아요. 예. 절반으로 해야 되는 거고 이제 여기서 그 EU에서 각 나라의 국가에다가 방위비 올려라 그래가지고 뭐 8천억 유로인가 7천억 유로를 예. 하겠다고 이제 우르줄라 폰데라이언이 그렇게 발표도 하고 그랬는데 그냥 계획이죠. 그거는 각국이 해야 되는 건데 예. 그런 상황에 와 있는데 그거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이야기예요. 방위 산업 그 생산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돈만 퍼붓는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하려면 인력부터 시작해서 설비까지 다 구축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이 전쟁하면서 가장 큰 피해 본 나라가 독일이잖아요. 독일의 그 산업 기반이 무너져 가지고 예. 공장 떠드가 다 미국으로 가고 있는데 미국하고 중국으로 옮기고 있는데 뭐 저걸 어떻게 하겠어요? 라인메탈이라는 전통적인 방위 산업 회사들이 예. 가스값도 비싸고 석유값도 비싼데 이걸 하려면은 생산비가 엄청 들 거 아닙니까 과거보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만들어내는 무기가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빠지면 이게 미래에도 별게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건 누군가 판단을 좀 잘못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누군가 면피를 해야 되는데 먼저 안 나서는 그런 예. 거일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정치적인 상황은 뭐 나름대로 있을 건데 실제 현재 그 군사적인 상황은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이 전쟁을 하여튼 끝내고 싶어 하는 거는 뭐 그전에도 밝혔고 명백한 것 같은데 러시아랑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친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그거는 경제적인 이유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예, 그 일단은 굉장히 일단 노골적으로 이 그
이제 우크라이나 이슈는 트럼프한테 굉장히 작은 이슈예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는 굉장히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2차 대전 후에 있는 세계 질서 이거를 새로운 세계 질서로 바꾸겠다고 지금 하고 있어요. 마르코 루비오가 인준 청문회 때 이분이 미국 국무장관입니다. 예. 국무장관 인준 청문회 때 뭐라 했는 거니까 전후 세계 질서 그러니까 2차 대전 후에 있는 세계 질서는 너무 진부해가지고 미국한테 나쁘게 작용한다. 이 폐기를 해야 된다. 즉 세계 경찰 역할을 하니까 돈을 막 쓰는데 예. 그러니까 뭐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거 없다. 그럼 일극 체제라는 게 미국에 도움이 안 된다. 일극 체제는 글로벌리스트의 숙주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유럽에서 하는 기본적인 생각은 뭔가 하니까 전쟁을 판을 벌이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영국하고 뭐 미국 나토 이런 미국 밴 데들 들어가 가지고 참전을 해요. 네. 그럼 전쟁이 러시아하고 이제 세계 대전이 예. 벌어질 거 아닙니까? 예. 그럼 미국이 구해줄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유럽의 전쟁을 미국이 2번 구해줬잖아요. 1차 대전, 예, 2차 대전, 예. 3차 대전도 구해줄 거라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 어차피 망할 거.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는 지금 너무 나가는 이야기라서 일단은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건데 어쨌든 이 트럼프 인식은 뭔가니까 쟤네들이 자꾸 전쟁을 벌려가지고 우리나라를 못 살게 군다 이런 입장에 예. 우리가 돈을 다 지불하고 우리가 우크라이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거 가지고 전쟁을 하고 있고 거기서 전쟁하는데 우리가 나토 유럽보다 훨씬 돈도 많이 내고 모든 걸 다 제공하고 있는데 우리가 얻을 게 뭐냐? 그럼 전 세계의 많은 분쟁 지역이 서로 싸우고 있으면 미국이 적절한 시기에 우리를 정죄할 거니까 예. 일단 한번 붙자인 거지. 그렇죠. 형님 믿고 막 까부는 애들 미국이 있잖아요. 안 간다고 생각하면 진짜 얘랑 싸우다가 둘 중에 하나 죽을지도 모르는데 하면서 오히려 안 싸우게 싸우죠. 된다. 그러니까 지금 세계 질서라는 게 뭔가 다극 체제로 가고 지역 질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끼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가 알아서 해라. 예. 근데 러시아가 이번에 침공했을 때 미국이 안 도왔으면 우크라이나는 그냥 뭐 한 30일 만에 다 그렇게 됐겠죠. 당연히 뭐 3년 끝났죠. 그리고 뭐 폴란드도 러시아가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아무튼 유럽은 뒤숭숭해졌겠죠. 예. 그리고 어디 뭐 하여튼 미국이 원하는 우리 편이 때려서 이겼으면 미국도 좋을 텐데 미국이 참전 안 하면 미국이 원하지 않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란이랑 이스라엘이랑 붙어서 이란이 이겨버린다든가 그런 일을 막기 위해서 미국이 자꾸 참견했던 거는 아니었어요? 그냥 미국이 여기 들어갈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예, 사실은 러시아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세력이 있잖아요. 예. 미국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예. 예. 러시아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전 세계 원탑이 누굽니까? 영국이 그렇게 영국이에요. 싫어한다고 들었습니다. 영국은 맥킨더 이론이라 해서 어. 그 소위 말해 해양 국가가 대륙 국가에 대해서 뭔가를 스테이크를 얻으려면은 하트랜드 러시아를 잡아야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론을 가지고 지금까지 지정학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리고 크레센트라 해가지고 이제 그 중동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동유럽에서 시작해가지고 예. 중동으로 거쳐가지고 한국까지 가는 이 모든 지역에서 배가 들어갈 수 있는 곳에는 다 분쟁을 일으켜놨어요 영국이. 거기에 인도하고 파키스탄 싸우게 해가지고 예, 원수를 예. 만들어 놓고 자기네들이 그 200~300년 그 저거 하는 동안에 버마도 그렇고 뭐 우리나라도 사실 뭐 어떤 건지 모르지만 어떤 분쟁이 돼 있잖아요. 예, 갈라져 예, 있잖아요. 예. 그 뭐 그거는 어떤 역사적인 게 있는지 는 제가 알 수가 없지만은 어쨌든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분쟁 지역이 곳곳에 있는데 거기가 다 배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배를 하려면은 거기에 들어간다는 그게 이제 맥킨더 이론이고 이제 1919년 정도까지 그게 두 차례에 걸쳐서 완성이 됐고 예. 그거를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소위 말해서 이제 그래 되면 이제 굉장히 좀 복잡한데 예. 영국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 이스라엘 세우는 것을 사실은 영국에서 시작했잖아요. 영국에서 시작했죠. 그거를 가지고
일부러 이스라엘을 그렇게 분쟁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예. 했다고 그 지정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언론이나 뭐 이런 우리 보통 학문에서는 잘 안 나오는 이야기지만은 예. 그러면은 또 이제 음모론으로 들어가니까 이제 이야기가 좀 깊어지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미국이 이익에 걸리는 건 아니에요. 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관계에서. 위원님, 많은 분들이 트럼프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분쟁에서 미국이 빠지는 게 미국의 이익이라고 생각한다. 예. 종전에 바이든이나 민주당이나 혹은 그 이전에 미국이 했던 세계의 외교는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라는 말씀은 많은 분들이 하시는데 트럼프의 그 생각이 옳습니까 아닙니까는 어떻게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건 이제 각자가 판단해야 될 사항이죠.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국 체제를 유지해 가지고 했던 게 뭐 그러니까 그 아메리칸 익셉션을 그러니까 미국의 예외주의. 미국은 정말 강력하게 해야 되는 게 지난 30년 동안 논리거든요. 네오콘들이 이야기했던 그런 논리인데 그게 일극 체제였다. 이제 일국 체제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예. 소련이 무너지고 예. 그리고 이제 그게 30 몇 년이 지났어요. 35년 예. 동안 하면서 미국이 뭐 걸프전도 하고 뭐 코소보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잖아요. 예. 여러 가지 전쟁을 하면서 전비만 썼거든요. 전비만 진짜 많이 썼어요. 네. 경제는 부채가 막 쌓이고. 예. 그러니까 실제로 일극 체제가 있으면서 일극 체제 노릇한다고 하면서 돈만 썼지 도움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미국 부채는 지금 36조 달러 넘어가 버리고 예. 그러니까 거의 걷잡을 수 없이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일극 체제가 무슨 도움이 되느냐는 것은 사실 냉철한 생각이죠. 우리가 일극 체제를 이야기했던 울포비츠나 이런 사람들의 생각은 예. 우리가 얻은 게 뭐냐? 예, 그러니까 그거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지만 미국에서 냉철하게 생각했어. 우리가 얻은 게 뭐냐? 이게 일극 체제 해가지고 무슨 도움이 되느냐? 미국인들 먹고 사는 데 있어서 그렇죠.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어디 가서 폼 잡을 수는 있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 미국이 러시아하고 중국한테 국방비 50%씩 줄이자 그러거든요. 예. 그리고 푸틴은 조건부로 오케이 했어요. 미국이 진짜 그렇게 한다면 우리 한다면 따라하겠다. 한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50% 줄이면 어디서 줄이겠습니까? 일단 핵기지 다 철수해야 돼요. 뭐 그렇죠. 예, 지금 헥세스가 지금 하는 게 지금 그 2026년 그 예산안 국방 예산안을 올렸거든. 미국은 피스칼 이어리 옥토버 퍼스트 그러니까 10월부터 시작돼 가지고 예산안을 4, 5월에 통과해야 돼요. 예. 그 5개년 동안 국방비를 8% 줄여요. 매년 8%니까 1년치로 따지면 40%가 줄어드는 거예요. 1년치. 그러니까 예. 그거를 줄이겠다고 안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시행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장군도 막 자르고 뭐 전부 다 이제 축소하려고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미 이제 그 내부적으로도 국방으로 밖으로 나가고 하는 것들 다 이렇게 철수하고 있는 거죠. 내부적으로는 뭐 그 계획은 앞으로 상원 하원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럼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러시아 미국은 그러면 우크라이나 전쟁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말씀하셨던 사실 대로. 그렇지. 어. 미국 입장에서야. 그러면 미국은 이참에 러시아랑 탁 붙어가지고 예. 러시아랑 뭘 해보고 싶다는 게 진짜 그게 진짜 본심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예, 뭐 러시아한테 뭐 엄청 뭐 매달려 있는 그런 건 아닌데 예. 어쨌든 러시아하고 척질 필요는 없다 생각하는 거죠. 어.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그 사우디나 그 앙카라에서 터키에서 하고 있는 이 회담들은 예. 미국과 러시아 간의 회담이에요. 우크라이나 전쟁의 아젠다가 있는데 예. 그거 약간 뒷전이에요. 어허. 뒷전이고 맨 먼저 외교 관계부터 다시 정립하고 예. 여러 가지 지금 상업 딜을 많이 하고 있어요. 러시아 측 대표가 이제 드미트로 키릴로 드미트로프인가요? 저 이름이 정확하게 생각 안 나. 그 사람이 이제 골드만삭스 출신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국에서 14살 때부터 있어가지고 이제 미국 그리고 이제 러시아 국부 펀드를 관리하기 때문에 이제 서방 사람들하고 많이 접하고 있어요. 예. 접하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러시아가 경제 제재 해제해달라 이걸 요구할 것 같죠. 예. 그런데 그게 전혀 아니고 미국이 달라붙는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러시아가 요구를 먼저 하는 게 아니고 러시아는 미국 러브콜은 미국이 보내고 있다. 그렇습니다. 러시아는 그건 맞은 것 같아. 경제 제재가 불법이다. 너 예.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아라. 이거 대학 하려면 이거 알아서 처리해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미국이 러시아에서 출소하면서 3천억 불 기업이 손해를 봤어요. 예. 그러니까 들어가고 싶으면 난리죠. 근데 대화를 이제 다 철수했잖아요. 제재도 하고. 근데 들어가려면 러시아가 들어오라 말아라 그렇죠.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업들 압력을 이 협상팀이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실제로 우리가 아는 거랑 달리 협상 내용이나 아젠다가 공개되면은 예. 협상이 진척이 안 갈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국민들이 아는 거가 좀 반대잖아요. 미국이 가서 막 굽신거린다 이런 인상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창하게 세계 질서를 논하고 이런 쪽이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예. 당장 급한 거는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나게 좋은 기회인 게이 전임 행정부에서 이런 바람에 유럽하고 러시아 관계가 완전히 차단돼 버렸잖아요. 예. 네. 그럼 유럽에 있는 제조업 기반이 전혀 없어지는 거예요. 러시아는 아니요, 러시아는 제조업 국가가 아니었고 예. 이제 유럽의 자원 제조업. 국가인데 그걸 가지고 값싼 에너지를 가지고 제조업이 유럽이 돌아갔죠. 돌아갔죠. 네. 근데 기름값 오르고 이렇게 하니까 유럽도 최고하면서 다 엉망이지. 도망갔잖아요. 예. 미국으로 불러오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이 유럽이 전쟁 나가지고 이제 좋은 거예요. 그렇죠. 경제적으로. 네네. 이게 지금 그래서 이 우리가 도구마에 갇혀 있지 말고 실제 경제로 돌아가는 걸 보면은 이 사람들 지금 그런 거는 그냥 누가 좋은 말로 하는 거고 실제로는 좀 이해관계가 오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유럽은 힘들어졌고 미국은 오히려 좋아졌고. 미국은 러시아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쨌든 유럽은 계속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은 러시아한테 너무 제재를 가했거든요. 관계가 회복 안 됩니다. 왜 앙카라나 터키나 그 사우디에서 회담이 일어난지 아세요? 네. 모르겠어요. 저도 유럽 어딘가에서 하든가 뭐 뭐 하면 헬싱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니면 뭐 예. 동구권 어떤 나라 그게 웃기는 이야기예요. 그분들이 진짜 이게 이슈가 너무 많아서 잘 몰라서 그런데 ICC 국제 형사재판소에서 푸틴을 전범자로 만들어가 결정을 내렸어요. 예. 그러니까 ICC는 로마 어정서, 로마 스태튜 위에서 있거든. 로마 어정서에 비준한 사람들은 예. 그 국가들은 전부 푸틴이 오면 체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나라가 벨라루스하고 터키하고 사우디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서 아니 전 세계는 아니고 유럽은 다 없고요. 예. 유럽은 체포해야 되고. 예, 다 체포해야 돼요. 미국과도 체포해야 돼요. 로마 정서에 쓰면 우리나라에 오면 당연히 체포해야 돼요. 북유럽, 동유럽 가릴 거 없이. 예, 지금 그 정도로 이상하게 만들어놨거든요. 전쟁하면서. 예. 그리고 뭐 관계를 끊는 게 교향악단에서 차이코프스키 음악 연주 못하게 했고요. 예. 드루케네프 소설도 리딩 리스트 제거했고 문화적으로 멸시까지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은 관계 회복이 거의 힘들어요. 유럽 친구들은 참 그러니까 속이 그리고 노스트림도 끊겼고 예. 뭐 우크라이나에서 또 석유도 못 가게 하고 가스도 못 가게 하고 그러니까 예. 여기는 이제 소위 말해서 굉장히 고비용 국가가 된 거거든요. 돼버렸죠. 예. 그 독일에서 떨어지는 걸 가지고 밑에 폴란드나 헝가리나 이런 데서 그 협력 업체를 가지고 가동하잖아요. 예. 뭐 보시 이런 게 있으면 그 밑에 이렇게 해가지고 부품 조달해가 먹고 사는데 독일 공장 옮기면 얘네들 어디 갑니까? 그러니까 유럽 전체가 상당히 붕괴된 그런 사태예요. 그러니까 예. 그 트럼프는 이참에 다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 끌어들이려고 해가지고 미국의 기업의 그 세금 줄이고 관세는 엄청 때리죠. 예. 관세를 때리면 그 해외 공장이 미국에 와야죠. 그 방법이 3% 5%가 25% 막 50% 이렇게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뜯어가 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은 제조업을 건강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유럽도 손절하고 뭐 전쟁이 전 정부 어찌됐든지 그건 난 모르겠다. 근데 다 떼고 와라. 거기는 앞으로 이제 그 폐기장이다. 뭐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너희끼리 러시아하고 전쟁해라. 뭐 이런 거죠. 러시아는 일종의 무주공산이라고 생각하는 거네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렇죠. 러시아는 일단 유럽이 다 차단했으니까 예. 서방에서 미국이 쑥 가가지고 이제 하는 거죠. 우리도 좀 러시아랑 뭘 해야 되나 그럼? 이야. 아니 그러니까 이제 비즈니스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보시면은 예. 지금 러시아에 들어가면 좋잖아요. 유럽은 다 철수했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러시아 에너지 싸니까 예. 여기서 경쟁력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 있는 공장을 돌리고 그런 거죠. 어쨌든 뭐 러시아 시장 자체가 뭐 많이 큰 시장은 아닌데 일부에서는 그래도 러시아가 곤경에 처해서 어쩔 수 없이 러시아 원유를 중국한테밖에는 팔 수 없으니
인도에도 팔았어요. 인도가 네, 다시 그쵸. 네. 역수출했죠. 그 중간에 예, 마진 먹고. 그러니 중간에서 인도와 중국만 좋다. 그렇습니다. 특히 중국 좋은 일을 왜 계속하냐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러시아랑 관계를 풀고 그래서 중국이 싼 러시아 석유 사가는 걸 빨리 차단해야 된다는 계산을 한다던데 그거는 동의가 되시. 그것까지는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그 3년 동안에 브릭스가 엄청 커버렸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그 옛날에 3년 전하고는 관계가 떼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 중국 러시아 관계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러시아 석유를 사지 못하게 하는 제재만 풀면 한국도 사다 쓸 거고 미국도 사다 쓸 거고 다 쓰죠. 하다 보면 러시아가 미쳤다고 중국한테 싼 값을 주겠어요? 제값 내라 이 친구들아 하겠죠. 그렇긴 중국만 하지만 싸게 사는. 예. 그렇긴 하지만 러시아 석유가 원체 싸잖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래서 뭐 어쨌든 그게 비용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예. 물론 다른 국제 시세보다 싸게 줬어요. 예. 싸게 주긴 그러니까 해. 전쟁통에 싸게 준 게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협약을 그 러시아는 그 원유를 그러니까 자원을 파는 데니까 네. 그 딜 자체를 굉장히 존중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몇 년씩 팔아야 되니까 예. 그 약속을 뭐 지키죠. 전쟁한다고 안 팔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그렇죠. 거예요. 유럽이 안 사간 거지. 예, 유럽이 안 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딜을 중국하고 그냥 하루 이틀 한 게 아니고 몇 년씩 했잖아요. 뭐 네. 5년짜리, 10년짜리, 30년짜리 했기 때문에 싸게 주기로 5년 계약, 10년 계약 해놔서 예, 장기적으로 해놔서 그래요. 러시아는 그러니까 전통상 그거를 안 지키는 나라는 아니다. 예, 전쟁 관계가 없는 거죠. 그리고 자원이 많이 있는데 개발하는 그 펀드가 없어가지고 개발 못 하거든요. 예. 러시아가 그 큰 나라에 비해서는 경제 규모가 작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예, 예. 뭘 하려면 개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우크라이나하고 이 딜을 젤렌스키하고 트럼프가 이 광물 가지고 이야기할 때 예. 죄송합니다. 푸틴이 뭐라 했는가 우리나라에 진짜 많이 있다. 러시아는 히토류의 순수입국이에요. 히토류의 정제품을.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니까 기술이 없거나 그걸 개발할 자금이 충분히 없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누구가 와서 합작해가지고 같이 개발해 같이 나눠 먹자 이거를 이제 제시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러시아는 그 광활한 영토에 1억 4천만 명이 한 군데 좀 모여 살거든요. 예, 이쪽 예.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 개발하려면은 인력도 없고 이러니까 되게 힘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이제 어째 보면은 그 광활한 그 토에서 개발을 하려면 자금이 많이 들어가는데 네. 러시아가 조금 지금 한 20년 조금 숨길을 돌리긴 했지만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명목 GDP로 하면 우리나라하고 비슷했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은 이제 PPP로 하니까 그거는 상당히 올라갔지만은 잘 사는 나라는 아니거든요. 예. 겨우 살아가는 나라죠. 물가는 뭐 싸고 하니까 이제 사는데 어려움은 없지만은 부유한 나라는 전혀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개발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미국 자금 필요해요. 미국 가진 게 돈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둘이가 딱 맞는 거예요. 러시아도 자금이 필요하고 미국도 러시아가 필요하고 그렇죠. 그 쉽게 들어가서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유럽에서는 뭐 들어갈 수도 없고 이런. 미국하고 러시아 관계가 좋아지면 중국을 압박하는 효과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게 결국 일어날 수 있어도 단기간에는 쉽지 않습니다. 지금 러시아하고 중국은 이 전쟁하면서 상당히 관계가 깊어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떼놓으려면은 상당히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중국하고는. 예, 중국하고 뭐 국경 분쟁을 시키든지 서로 예. 감정을 돋게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은 이상은 아. 이 관계가 당분간 힘들고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의 그 히토류는 그게 막 대단한 느낌은 아니군요. 아닙니다. 전혀 이게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거 히토류를 다시 말씀드릴 건데 예. 이게 지금 말씀드린 김에 하죠. 예. 히토류가 저는 광물 사기라고 보는 게 사기? 예. 예. 히토류에 대해서 우크라이나에 채굴 실적이 없어요. 이게 미국 그 지질학계에 나온 건데 예. 이 보면은 전혀 실적이 없습니다. 이게 채굴 실적도 없고 매장난도 순위에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그냥 이 젤렌스키 가라사대예요, 그냥? 그 보면은 우크라이나 지질학계에서 뭔가 주장을 했어요. 근데 이 주장이 옛날에 우리 아프간에 예. 히토류가 1조 달러, 수조 달러짜리 있다는 이야기가 그때 있었잖아요. 근데 그 나중에 중국이 들어가 보니까 어머나? 없어가 끝났잖아요. 그게 있으면 지금 뭐 탈레반이 그거 가지고 먹고 살겠죠. 근데 전혀 이게 없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 자체 그 선전하는 걸 쭉 보면은
이것도 뭐 수십억 달러 될까 이런 정도의 내용이에요. 히토류 자체가 이름처럼 그렇게 뭐 부족한 광물이 아닙니다. 히토류 자체가 그야말로 지구상에 널려 있는데 다만 이제 생산하는 가공 비용이 생산이 들어요. 어렵다면서요? 예. 예. 그래서 환경 문제가 있고 폐기물이 많이 발생하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 같은 데서 하려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구 별로 없고 이런 데 가서 하는 건데 중국이 세계 1위 매장 및 생산이거든요. 근데 이게 왜 생산이 하는 거니까 중국은 철광석을 엄청 캐요. 예. 철 생산을 해야 되니까 철광석을 막 호주에도 수입하고 하는데 모자라가 계속 캐거든요. 그 캐면서 같이 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가가 낮은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수출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철광석 없이 이것만 생으로 풀면은 비용이 훨씬 비싸니까 다른 데하고 뭐 경쟁해. 그러니까 러시아에도 상당히 많고 그리고 그 아까도 말씀드린 러시아는 많이 있지만은 정제품을 수입하고 있어요. 저기 개발하면 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푸틴은 계속 우리하고 하자. 왜 우크라이나하고 해? 우리가 훨씬 많다. 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우크라이나 히토류는 뭐 가치가 인정된 자체가 없습니다. 전혀. 야. 그래서 투자비를 못 건질 수도 있고요. 그러고 그 있는 거에 대부분이 지금 현재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데 한 절반 이상은 60%가 거기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기타 광물이 있는데 그 가치도 미지수고 그럼 광물이 많은 건 많아요. 그런데 그게 다 돈바스 지역에 있거든요. 이게 돈 이야기가 안 하다가 작년에 린지 그레엄 의원이 11조 달러가 있다고 막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우크라이나가 계속 밀리니까 전쟁을 좀 더 하자는 식으로 저기 자원이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도 사람들이 저기 자원 없는데 적뻥치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 배경으로 생각해 보면 요 우크라이나 히토류 광물 자원 사인하겠습니다. 사인합시다라는 건 우크라이나의 제안이라는 게 맞는 말인 것 같네요. 요 배경 설명을 들으니까. 이게 다 사기일 수 있거든요. 트럼프가 알면서 그거를 뭐 그냥 이게 트럼프도 모르고 젤렌스키도 모르고 어. 혹시라도 있으면 우리 거 하고 싶은 게 트럼프 마음. 혹시라도 있으면 좋은 카드인데 일단 있다고 얘기하자가 젤렌스키 마음. 예, 정치적 스턴트일 불가하고요. 예. 영국에서 이걸 주장하는 이유는 아까 뭔가 이걸 가지고 발행할 수는 있잖아요. 있다고 주장하면서. 담보로는 잡을 수 담보로는 있으니까. 잡을 수. 지가 만약에 가서 생산을 하면은 그게 들통나는 거거든요. 예. 와. 그러니까 이게 그 국제 광물 사기일 수 있어요. 만약에 그게 맞다면 그걸 트럼프 대통령도 알고 있다면 알고 있다고 봐요. 그러면 야, 내가 요걸 담보로 안보를 보장해 준다는 약속은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되죠. 예. 셈이 안 맞잖아. 그리고 지금은 뭘 담보로라도 우크라이나의 안보를 보장할 방법은 없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의 안보를 보장하는 순간 그거는 유럽 국가가 되고 그럼 푸틴이 그걸 못 받아들여서 전쟁한 건데 푸틴 보고 물러나라고 하면서 다시 보장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당연히. 예. 그래서 이 처음부터 이 거래가 이상했고 그게 아까 처음 말씀하셨던 백악관에서 일어났던 이게 스턴트라고 보는 게 누가 어떻게 셋업했는지는 모르지만은 뭔가 이상하다. 제가 이 정도 아는데 뭐 미국의 지질학회 이런 데 불러가 다 했겠죠. 이게 뭐 그냥 했겠습니까? 다 알고 있다고 봐야죠, 우리가. 진짜 이상하네. 그렇게 들으니까 더 이상하네. 세상은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뭘 한 걸까요, 그러면 대체? 와. 근데 뭐 스탠트는 파봐야 알죠. 손절 절차를 밟을 수도 있고. 미국은 손절 절차를 밟는 거고, 우크라이나는 어쨌든 뭐 쇼잉을 하든 뭘 하든 뭔가 하여튼 전쟁 계속 하고 싶어 하는 거고. 그러면 미국이 손절하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다 먹을 수도 있나요? 있을 것 같은데요. 충분히 먹을 수 있죠. 그럼 근데 먹을까요? 러시아는 아니요, 그건 몰라요. 러시아는 지금 이제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러시아가 먼저 공격을 했잖아요. 뭐 그 전에 어떤 이야기가 있고 뭐 러시아 말도 충분하고 저도 그게 러시아 말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먼저 들어왔잖아요. 먼저 공격한 건 선제 맞죠. 공격이 됐든 그럼요. 뭐가 됐든 먼저 들어올 때 나토하고 전쟁을 생각 안 했겠어요? 그렇죠. 혹시나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그냥 함 들어가 보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최후까지 다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나토하고 전쟁할 준비를 다 끝낸 거예요. 그렇지 않고 푸틴이 왔다 이런 것을 러시아를 그렇게 우스운 나라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럼 나토하고 전쟁하려면 지금 러시아군이 어떻게 돼 있어야 됩니까? 지금 나토하고 전쟁하려면 생생해야 돼요. 생생합니다, 실제로. 쌩쌩하다. 생생하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러시아가 지금 작전을 했던 걸 보면은 그
그 이제 영국의 BBC에서 미디어 조나에서 러시아 사상자를 발표를 하거든요. 예. 그걸 이제 다 조사를 한 것들인데 예. 그 통계를 쭉 보면은 러시아는 이때까지 전부 허접한 군인만 죽였어요. 죄수들, 와그너 그룹이나 예. 신병들. 그래갖고 진짜 훈련되거나 이런 사람들은 뭐 저기 벨라루스 국경을 지키던 어딘가 있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 군은 거의 손상이 안 됐어요. 손상이 된 것도 굉장히 그러니까 장기로 따지면은 졸 가지고 우크라이나에 차포마상을 다 잡은 거예요. 아. 그런 상태라고 지금 보시면은 아. 이 전쟁을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아. 겉으로는 굉장히 네. 그 이렇게 딱 이제 서로 아니, 교착 상태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교착 상태로 보이고 러시아가 야 이걸 이렇게 전쟁을 오래 끌어? 생각보다 러시아는 종이 호랑이네. 그런 평가가 많았죠. 예, 그뭐 그거 그게 아니라는 그거 말씀이죠. 전혀 아닙니다. 그거 전혀 아니고 전쟁을 이렇게 쭉 달라 보면은 예. 러시아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지금도 이제 그 넓은 벌판에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은 러시아 병사가 이제 그 위력 정찰하는 이제 수색 부대가 들어가요. 들어가 가지고 우크라이나가 있는 데를 쭉 보고 돌아와요. 그 네. 포로 때리죠. 포로 때리면은 이제 그 참호 안에 있는 애들이 기어 나올 거 아닙니까? 예. 네, 죽기도 예. 하고. 그러면 이제 남은 사람하고 이제 결투를 해요. 예. 그러면 러시아군 10명 들어가 가지고 한 2명하고 결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이 적은 거예요, 전반적으로. 예. 예. 그리고 거기 가는 앞에 들어가는 애들은 죄수나 뭐 이런 사람들 보내요. 그래가지고 걔네들도 살면은 이제 그 자기가 뭐 정신을 하고 이제 기회가 생기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그 사람 석 달 훈련시키고 보내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인력 중에 정예들은 살아 있는 거예요. 우크라이나는 4단계에서 군이 변했는데 그 3단계까지 거의 정예들이 다 없어지고 지금 거의 그야말로 굉장히 그 수준 떨어지는 군만 남아 있다 이렇게 예. 보시면 돼요. 그 하면서 계속 이 유럽과 나토가 공격해 올 것을 계속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러시아는 결판을 볼 생각이 아닌 거죠. 진짜 오는 것은 나토가 오는 걸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판이 커질 수도 있고. 아니요,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는 생존해야 되잖아요. 예. 생존해야 되는데 나토가 총공격을 했을 때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쟁을 하면서 빨리 들어가 희생을 늘리는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전력을 남겨놔야 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야, 하여튼 지금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굉장히 다른 해석과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저는 이렇게 다른 이야기 좋아해요. 세상에 맞는 이야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매우 다 매우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들이죠. 시청자분들이 소화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언더스탠딩 시청자를 분들이 와. 뭐 어쨌든 뭐 최고입니다, 다른 이야기였다면 제가 예. 이 기회가 고맙고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진재일 교수님이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